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의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의 10월 수출액은 45억 달러, 1년 전보다 12억 달러, 비율로는 21.1% 감소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 석유 제품 등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수출 감소세는 하반기 들어 뚜렷해졌습니다. 6월 이후 5달 연속 감소했고 9월과 10월엔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커졌습니다. 특히 광주는 올 들어 1월만 빼고 9달 내내 수출이 줄었습니다. 휴대폰이나 IT 가전기기에 탑재하는 주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분야의 글로벌 소비 침체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자동차와 타이어, 가전과 반도체 등 제조업체 주력 업종에서 수출이 부진해지면 생산량 감소로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더욱이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일 경우 가격 경쟁력 때문에 대미 수출이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나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미국에 공장을 둔 대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고 광주의 생산 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지역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수출 제조업마저 힘을 쓰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대와 목호대가 통합대학과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 대학은 전남의 수건인 의대 설립을 위해 곧바로 통합 작업을 시작한 뒤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통합 합의는 전라남도가 1차 의대 공모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 저녁 이뤄졌습니다. 양 대학 총장은 장흥에서 만나 5시간 동안 막판 협의에 나섰고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통합대학 출범 시기는 오는 2026년 3월입니다. 통합 신청서를 다음 달 교육부에 제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합의대 명의로 받는 게 목표입니다. 양 대학은 앞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려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넘어서 전남 동서부간은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전남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대승적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합의대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동서부 지역민 모두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통합의대로 확보한 정원을 절반씩 나눠 순천과 목포 두 캠퍼스에서 특성화를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할 전망입니다. 대학병원도 각 지역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대 설립 위치를 포함해서 대학 간 통합과 의대 설립의 모든 조건을 양 대학이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양 대학의 극적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립의대 신설 최저간인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시금치 중에 시금치라고 불리는 섬초가 요즘 작황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과 잦은 비 때문인데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40분을 달려 만난 섬초 생산지 신안 비금도. 겨우내 눈과 해풍도 견딘다는 섬초가 노랗게 시들어 축 처져 있습니다. 뽑아보니 잔뿌리가 없이 검게 썩었습니다. 사흘에 하루꼴로 내린 가을비로 무름병에 걸린 겁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약 한 70% 정도 이 조정종을 갖다 섬초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50% 이상은 다 지금 그 무름병 걸려버리고. 인근의 또 다른 밭에는 시금치 대신 잡풀만 무성합니다. 파종 시기인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씨앗이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한 탓입니다. 씨를 다시 뿌려봐도 이렇게 시금치가 자라지 않아 올해 농사를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잦은 비와 이제 그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그 파종을 2번, 3번 하신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황 그리 요즘 들어서는 썩 좋지 않습니다.
겨울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올해 처음으로 시금치가 포함됐지만 보상 금액은 제곱미터당 1,400원으로 미미한 상황. 내 힘 있는 한 데까지는 내가 하려고 내가 하지. 그런데 이렇게 대해보니까 이제 진짜 농사 짓고 안 싶어 진짜. 문제는 경남 남해와 포항 등 또 다른 시금치 주산지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라는 점. 일부 지역은 지난해 대비 전체 물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는 공식 발표까지 나와 겨울 밥상 물가는 또다시 들썩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남 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담양, 장성, 곡성, 구례, 순천, 완도, 영광 등 7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더 떨어질 전망됐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도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대자보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까지 66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매년 설치 장소를 늘려 2027년까지 150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중 일부 구간은 지하에서만 공사가 진행돼 교통 불편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복개 구조물과 교량 때문에 지상 공사가 어려운 809는 터널 공법으로 지하에서 공사하기로 했고 709도 같은 공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 709와 809는 전남대에서 오치초등학교를 거쳐 삼각동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와 CJ 제1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공모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개발 사업에 도전합니다. 해남군은 해상 김 양식량 급감에 대비해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3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김 육상 양식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의 방침에 따라 CJ 등 기업과의 협업으로 내년도 공모 사업과 미래 김 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광주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지난 2020년 5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3만 4천여 건으로 3년 만에 2.45배 증가했습니다. 공익신고가 많은 장소는 소태 IC와 화정 사거리, 진월동 순환도로 진출로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가 대중화하고 전용 신고 앱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박수기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간 주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